오늘 남해 발해길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은 지역 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남해군의 관광 발전과 포항 양성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이병윤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윤 교수님과 패널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윤 교수님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2010년부터 나눔에 실천하는 삶의 길인 남해 발해길을 관리하고 안내해 오신 길라자리 남해 발해길 사람들의 정준현 대표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발해지기 여러분들께 그간의 어떤 노고와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만 10년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과 경남항로화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그 주체 주관을 하게 됐는데 발길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적절하고 남해 발길 재도약을 위한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목적은 남해 발해길 발전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초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신 두 분의 발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게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건너길 연합회 이상윤 대표께서는 어떤 화두를 던졌다면 우리 정병기 사무국장님은 그 던진 화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례를 짚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상윤 대표께서 17페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17페이지에 뭔가 시사하는 바를 화두처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이 제시한 17페이지 자료는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향후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디냐 이렇게 묻으니까 경남에서는 그래도 역시 우리 남해 발해길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뉘앙스는 약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면 향후 방문하고 싶은 걷는 전국 10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목적은 우리 남해 발해길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서 방문객 수도 지리산 둘레길을 버금가는 그런 어떤 특화된 그런 발해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토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권역 내 홍도는 높지만 한 7, 8년 만에 다시 와서 걸어보니까 하고 말문을 닫으셨어요. 막판에 발표하실 때. 그래서 다시 남해 발해길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2018년도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되었는데 우리의 준비는 하면서 무리표를 달아놓으시고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을까? 뭔가를 멈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해법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오늘 먼저 첫 토론은 네 분 패널께서 우리의 준비는 이 부분을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제자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을까? 그 다음 토론 주제를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을까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과연 뭔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준비는 하면은 발해길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병기 사무국장의 얼전 발제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길이고 편의 및 이용 시설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컨텐츠, 참여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금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운영 주체들의 어떤 대응 논리. 이 두 가지가 크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패널들께서는
우리의 준비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발표를 넣으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패널들의 어떤 그 진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 위원님께는 최 팀장님으로 호칭을 하고, 김영록 위원님은 문체부 탐방로 평가위원이시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광석 대표님은 이PD님, 최정민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고, 이상현 대표님은 이 대표, 정병기 사무국장은 정국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토론하고자 하는 우리의 준비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시지 말고, 패널들께서는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군의 지자체의 어떤 사례랄지, 또 우리 남의 발해길의 어떤 북한에서 말씀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준비는이라는 제가 말씀을 딱 화두를 던졌을 때, 과연 남의 발해길이 우리 변화에,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움직였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길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길 같은 경우는 도로도 걷는 길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로를 걷는 길은 좀 안전하게 다른 길을 걷고 우회로를 만들고, 지리산 둘레길이나 진안공원길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남의 발해길은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가 저도 많이 걸어보면서 많이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2010년도에 걸었을 때와 올해 걸었을 때 길의 안전성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이제는 눈높이를 맞춰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의 발해길 운영 부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주민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계신데 남의 발해길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가 좀 많은 궁금증이 들었고요. 주민들이 이용해야지만 산책로가 되고, 그 길에 대해서 발해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애양심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교육적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드리면, 길이 과연 제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남의 발해길은 다른 지역의 길에 대비해서 자원은 매우 좋습니다. 자원은 매우 좋기 때문에 마을도 좋고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코스를 전체 걷다 보면은 뭔가 부족하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걷는 도중에 여기서는 뭔가 좀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고, 대표적으로 남의 발해길 안내센터인 이 코스를 지나고 나서 3코스를 걷게 될 때 처음부터 미개통 구간이 도로 구간을 만나다 보니까 미개통 구간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원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미개통 구간에 있다 보니까 남의 발해길을 연속적으로 걷는데 큰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기관들하고 과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합의가 되고 있는지라는 좀 궁금증이 많이 들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 지역을 걸을 때는 길이 안내지 같은 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하고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맨 처음 2010년도에 발해길이 만들어지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과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과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측면에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길의 테마가 조금 불명확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남의 발해길 정말 좋은데, 마을도 정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하나하나 요소들, 그리고 주민분들도 정말 순수한 부분 남아있고, 하나하나 어떤 요소가 많이 좋은데도 뭔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테마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에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마을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올까봐 길을 우회하는 부분도 있고, 막상 주민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가도 상관없다는 또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너무 주민들이 혹시라도 뭔가 안 좋은 소리 할까봐 너무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주민들과 과연 얼마만큼 교류가 되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길이 이제 이용이 점점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간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당장 이용이 많은 곳에다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거기다 예산을 많이 놓고 하다 보면은 그 길이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뜻밖에도 다른 길의 관광지가 유명해지면서 그 다른 길이 또 활성화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애매모호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더 좋고 더 연결성 높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용할 수 있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먹방 같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시세끼 같은 것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고 뭐 같이 걸을까 뭐 G.O.D 같은 거 그런 같이 걸을까 그런 프로그램 예능들이 점점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발해길은 지금 우리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쇠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해길이 오늘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더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주제가 던져지면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팀장님께서 주민 참여와 그 다음에 길의 연결성, 그 다음에 관련기관, 즉 국립공원 등과의 관련기관의 연계, 그 다음에 우리 10개의 그 발해길이 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현 능력과 스토리 뭐 이런 걸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는 실시간 변하는데 우리가 과연 발해길이 그런 트렌드에 계속 따라왔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어서 여행하는 김용록입니다. 세상의 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록이가 걸어본 길, 또 하나는 김용록이 아직 안 걸어본 길. 그런데 남의 발해길은 김용록이가 걸어본 길입니다. 그것도 많이 걸어봤습니다. 농담이 없고요. 길을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동네 분들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외지인들을 위한 길이냐고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동네 분들을 위한 길이라면 안내 이정표 이런 거 잘 필요 없죠. 내 동네 내가 다 아는 길인데 산책하는 길인데 그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지인들을 위한 길이라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길이 있으니 걸어라라고 하면 길을 찾아서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런 그 장치들은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그 길이 관광객들을 겨냥을 해서 관광 수입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길 자체가 거기에 걸맞아야 되겠죠. 제가 걷기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 동호회 인원이 한 25,000명쯤 되고요. 저랑 같이 이런 동호회 5개 단체가 모여서 한국 걷기 동호회 연합이라는 그 아주 느슨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한 10만 명쯤 됩니다, 회원이.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남의 발해길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 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곳의 동호회도 남의 발해길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남의 발해길이 나빠졌느냐? 길은 2008년도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할 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안 올까요? 거기에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남의 발해길 여기 문화생태 탐방로 지정할 때 제가 왔더랬습니다. 저하고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해 주자라고 만장일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되고 나서 동호회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서 와서 걷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안 걷고 그런다고 이제 고민이시라서 저도 이제 좀 내려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해서 제가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1시간짜리 이런 토인데 혹시 몰라서 저 혼자 1시간 할 정도의 분량을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짧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래길 제일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서 지정할 때 걸었던 코스가 소량, 대량 해서 거쳐서 상주 해변까지 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 걷고 나서 전부 좋아했어요. 이 길은 걸으면서 그때 같이 걸었던 공무원분들도 그랬고 바래길 처음에 진행했었던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느냐면 이 길은 절대로 폭을 한 사람 걸을 수 있는 길 이외로 넓히지 마십시오. 나무 자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길 계속 그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뭐 그 뒤로 손 안 대셨을 테니까. 그런데 소위 지금 3코스인데요. 남해 바래길 3코스인데 그 3코스를 보고 지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3코스가 남해 바래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못 걷는 길이죠. 거기를 보고 남해 바래길 지정해드렸는데 지금 못 걷는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길이 일부 구간이 있을 거고 국립공원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못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다가 시설, 과한 시설이 아니라면 이정표 다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세운 길들이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길 그렇고 완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국립공원 안에 길을 만든 이런 예가 있는데 여기는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 사람들이랑 고등학교에도 그 길은 걸을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 길 국립공원에서 잘 금방 안 풀어줘. 그러면 그제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 길 걸으셨더만요. 남해 바래길에서 안내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정표 없이 남해 바래길 3코스를 걷는데 당신 사람들 모여라 해서 그 길을 그렇게 걸으세요. 사람들 모집해서 길 걷는 것 가지고 남해 국립공원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걷는데 조금씩 문제되는 부분들 낫 가지고 와서 쳐내고 이렇게 해서 길을 조금씩 만들면서 걸으시면 사람이 와서 많이 걸으면 국립공원에서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으러 오는데 여기 크게 손댄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 뭐 엄청난 뭐 설비한다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설비로 그것도 거기에서 난 재료로 돌로 나무를 하겠다는데 그거 오케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3코스를)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안내 트래킹부터 시작하십시오. 일반인들 대상으로. 서울 사람도 모집하시고요. 어디 사람도 모집하셔서 그렇게 가이드 트래킹으로 시작을 하면 가이드비 뭐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거는 이제 별도 차원 문제고 그렇게 좀 시작하시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될 일이 바래길 전 코스의 점검입니다. 지금 바래길 예를 들어서 8코스 같은 경우도 계획이라고 해놓고 지도는 있는데 거기 걷지도 못하고 거기 코스 만들어 봐야 현재로서는 차도라서 이렇게 못 걷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코리아둘레길을 만들면서 그 옆에 코리아둘레길을 노선조사를 하면서 그 산길로 인도로 해서 길을 하나 찾아드렸습니다. 제가 코리아둘레길 같은 코리아둘레길입니다만 그 길 노선 만드는 노선 팀장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찾아드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8코스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 중에 안내판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그럼 안내판이 없으면 못 걷느냐? 그건 아닙니다.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둥형 안내 시스템이 아니라도 남해 바래길 리본이 있지 않습니까? 리본 붙이시고요. 리본 모자라는 거는 GPS 트랙 꼭 이제 지원 좀 하십시오. 이쪽 홈페이지에서
두루노비라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남해 발해길 GPS 트랙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도를 위성 지도가 됐든 일반 지도가 됐든 그려서 같이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만들지 마시고 홈페이지에다가 지도 그려서 필요한 사람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저것도 나는 사회자가기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어느 지자체도 시행 안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길 찾아가기 원고를 써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상주해수욕장부터 예를 들어서 대략마을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주해수욕장을 등에 지고 오른쪽으로 간다. 가다 갈림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갈림길 무슨 갈림길이 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점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죠? A4 용지 한 장이면 2코스 씁니다. 저는 제 책에 길 찾아가기 원고를 써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안 돼 있는데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덜러덩 소개를 해놓으면 그분들 어떻게 제 책 읽고 거기를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길 찾아가기 원고를 저는 제 모든 책에다 써드립니다. 써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길 찾아가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써서 제공을 하시면 그걸 찾아가겠다는 분들이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그걸 찾아가면 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돈이 안 드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일을 드리고 그러니까 노선 점검하셔서 노선 점검에서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면 그건 분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차츰차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우선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이니까 이런 일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이후에도 혹시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목 쌤 정말 우리 바닷길 사랑하시네요. 안내 이정표가 없는 길은 동네 길이고 안내 이정표가 있는 길은 외지인을 위한 길이다 라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관광 수입을 위하려면은 그에 부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그 구멍길하고 동대만 진저리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안내 표지가 어려우면 GPS 트랙이라도 제시하고 아니면 원고라도 좀 제시해달라는 아주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